나는 그날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형제들의 얼굴을 보며 칼을 꺼냈다. 피가 흐르는 대신 그들의 눈에 공포가 스며들었고 나는 웃었다. 20해 동안 쌓인 원한이 그 웃음에 녹아들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칼날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은 사실 자체였다. 그날 아침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나는 혼자 서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20해 전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숨을 헐떡일 때 형제들은 나를 버렸다. 너는 우리 혈통이 아니야 라고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낳은 나를 그렇게 내뱉었다. 이복 형제들 첫째 형 민준, 둘째 형 태준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며 나를 집에서 쫓아냈다. 겨우 15살이었던 나는 거리로 나섰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왜 나만? 그 질문이 내 인생을 지배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손을 내민 건 막내 이복 동생 현우였다. 그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몰래 돈을 주고 형, 살아라고 속삭였다. 그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지금 나는 성공한 사업가다. IT 회사를 세워 서울의 중심에 사무실을 두었다. 하지만 성공은 복수의 도구일 뿐 형제들은 여전히 잘 산다. 민준 형은 대기업 임원, 태준 형은 변호사, 그들은 나를 잊었을 테지. 하지만 나는 잊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 칼을 꺼낸 건 그들의 죄책감을 자극하기 위한 쇼였다. 실제로 찌르진 않았다. 대신 나는 그 자리에서 말했다. 형제들, 나를 버린 대가를 치를 때가 왔어.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현우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내 편이었다. 마음속 독백이 끊이지 않는다. 왜 그들은 나를 버렸을까? 혈통 때문. 아니, 탐욕 때문이야. 20해 동안 나는 그 이유를 곱씹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불륜이 드러난 후 모든 게 변했다. 형제들은 나를 적으로 봤다. 현우만이 달랐다. 그는 형은 내 형이야 라고 말했다. 그 덕에 나는 살아남아 거리에서 시작해 회사를 키웠다. 이제 복수의 첫 단계. 장례식 후 나는 민준 형의 회사에 접근했다. 내 회사가 그의 프로젝트를 빼앗을 계획이었다. 이게 내가 잃을 첫 번째 거야.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다. 현우를 만난 건 그날 저녁이었다. 그는 여전히 소심한 눈빛으로 나를 봤다. 형, 왜 그렇게 했어? 칼은. 너무 위험해. 나는 대답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어? 이제 내가 그들을 무너뜨릴 차례야. 현우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그는 가족의 막내로 형제들 사이에서 늘 중재자였다. 하지만 나에겐 유일한 혈육. 현우야, 너만은 지킬게. 하지만 복수는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태준 형의 법률 사무소에 스파이를 심었다. 그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20해, 그 고통을 갚아줄게. 시간이 흘러 계획이 착착 진행됐다. 민준 형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 내 회사의 경쟁 입찰로 프로젝트를 잃었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너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형, 기억나? 나를 버린 날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버지의 결정이었어. 거짓말. 나는 증거를 내밀었다. 20해 전 서류, 나를 쫓아낸 문서에 그의 서명이 있었다. 내가 직접 한 짓이야. 민준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용서해.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용서. 그게 가능할까? 현우가 다시 나타났다. 형, 멈춰. 이건 너무 잔인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현우야, 너 때문에 참아왔어. 하지만 이제 끝내야 해. 이태준 형의 비리가 드러났다. 뇌물수수. 언론이 달라붙었다. 그는 파멸의 길로 들어섰다. 형제들은 서로를 탓하며 싸웠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복수의 쾌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이. 이게 정말 원하는 거였나? 형제들의 몰락이 시작되자 내 마음속에 균열이 생겼다. 민준 형은 회사를 그만두고 태준 형은 변호사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현우의 눈빛이 나를 괴롭혔다. 형, 이게 행복해. 그의 질문이 가슴을 찔렀다. 20해 전 그가 나를 구한 그날처럼. 나는 밤새워 생각했다. 왜 복수를 멈출 수 없지? 그들의 고통이 내 상처를 치유할까? 하지만 분노는 여전했다. 다음 타깃은 가족의 재산. 아버지의 유산. 그들이 독차지한 집과 땅. 나는 법적 소송을 준비했다. 증거를 모으기 위해 옛 문서를 뒤졌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발견했다. 민우야, 미안해. 내 아버지는 내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충격이었다. 20해 동안 믿어온 진실이 흔들렸다. 그럼 나는 누구야?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 현우를 만나 진실을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형, 그건 어머니의 착각이었어. DNA 검사했어. 너는 우리 형제야. 하지만 그의 눈빛이 떨렸다. 거짓말인가? 나는 더 파고들었다. 병원 기록을 찾아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었다. 20해 전 형제들이 나를 버린 진짜 이유. 그럼 현우의 구원은? 왜 나를 도왔지? 의문이 커졌다. 민준 형이 다시 찾아왔다. 술에 취해. 너 때문에. 모든 게 끝났어. 그는 울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형, 내가 시작한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이 고통. 나도 느꼈어. 애태준 형은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나를 원망했다. 너는 괴물이야. 그 말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괴물. 나를 만든 건 너희야. 현우가 중재하려 했다. 형들, 모이자. 이야기하자. 가족 모임이 열렸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긴장된 공기 속에서 민준 형이 말했다. 민우야, 20해 전 우리는 두려웠어. 아버지의 재산이 분산될까 봐에 태준 형이 덧붙였다. 미안해. 하지만 너는 우리 혈통이 아니야. 현우가 소리쳤다. 그만. 형은 우리 형이야. 혼란이 일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끝내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끝. 어떻게?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증언했다. 20해의 고통을 쏟아냈다. 판사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다. 형제들은 패색이 짙었다. 하지만 현우의 편지가 왔다. 형, 멈춰. 너도 아프잖아. 그의 말이 가슴을 울렸다. 현우야, 나는 소송을 취하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분노가 다시 솟았다. 아니, 끝까지 가자. 그날 밤 꿈을 꿨다. 20해 전
거리에서 굶주린 나를 현우가 안아준 꿈 깨어나 눈물이 흘렀다. 왜 나를 구했지? 혈통이 아니어도 현우를 만나 물었다. 그는 말했다. 형, 혈통 상관없어. 너는 내 가족이야.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마음이 누그러졌다. 하지만 복수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민준 형의 회사가 파산했다. 그는 거리로 나섰다. 아이러니하게 나처럼. 태준 형은 감옥에 갈 뻔했다. 하지만 내가 증언을 철회했다. 왜? 현우 때문. 형, 감사해. 그의 미소가 따뜻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이게 끝이 아니야. 가족의 비밀이 더 드러났다. 어머니의 불륜 상대가 아버지의 친구였다. 그 충격으로 형제들의 관계가 깨졌다. 민준과 태준이 싸웠다. 내 탓이야. 아니, 내 탓. 나는 지켜봤다. 복수의 열매가 쓰디썼다. 복수가 절정에 달하자 내 안의 공허가 커졌다. 형제들의 삶이 무너지는 걸 보며 쾌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게 정말 정의인가? 아니, 그냥 원한일 뿐. 현우의 존재가 나를 붙잡았다. 그는 여전히 중간에서 고통받았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20해 전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의 유언장에서 민우를 지켜라 라는 말이 있었다. 형제들이 숨긴 거였다. 나는 분노했다. 왜 숨겼지? 재산 때문 민준 형을 추궁했다. 그는 고백했다. 아버지가 너에게 더 많은 걸 주려 했어? 우리가 훔쳤어. 충격이었다. 나의 몫이 그들에게 갔던 거다. 그럼 내 인생은 도둑 맞은 거였어. 현우가 말했다. 형, 이제 그만. 용서하자. 하지만 용서는 어려웠다. 태준 형이 나를 찾아왔다. 민우야, 도와줘. 내 가족이 굶고 있어. 그의 아내와 아이들. 나는 망설였다. 도와. 왜? 하지만 현우의 부탁으로 돈을 줬다. 형, 고마워.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마음이 살짝 풀렸다.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진심 어린 대화. 민준 형이 말했다. 20해 동안 후회했어. 너를 버린 게 내 인생의 오점. 태준이 덧붙였다. 미안해. 현우 덕에 깨달았어. 현우는 미소 지었다. 우리 다시 가족이야. 하지만 나는 쉽지 않아 라고 말했다. 마음속 독백, 용서. 그 고통을 어떻게 잊어? 시간이 흘러 내 회사가 더 커졌다. 하지만 성공은 더 이상 기쁘지 않았다. 현우와 가까워졌다. 그는 내 회사에 들어왔다. 형, 함께하자. 그의 열정이 따뜻했다. 형제들도 서서히 다가왔다. 민준 형이 일자리를 부탁했다. 나는 받아들였다. 왜? 복수가 끝났나? 아니, 변화였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다. 꿈에서 20해 전에 내가 나타났다. 복수해 라고 외쳤다. 깨어나 쇠트 흘렸다. 현우에게 털어놨다. 나는 아직 원망해. 그는 안아줬다. 형, 그게 정상이지. 천천히 그의 위로가 가슴을 녹였다. 태준 형의 아이가 병에 걸렸다. 수술비가 필요했다. 나는 도왔다. 왜? 그의 질문에 현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희도 가족이니까. 변화가 시작됐다.
가족 식사가 열렸다. 어색하지만 웃음이 나왔다. 민준 형이 민우야, 고마워라고 말했다. 내 마음이 흔들렸다.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자 내 원한이 서서히 녹아들었다. 하지만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20회의 상처는 깊었다. 현우가 다리 역할을 했다. 형, 우리 여행 가자. 제주도로 갔다. 그곳에서 대화가 깊어졌다. 바다를 보며 민준 형이 말했다. 20회 전 나는 겁쟁이였어. 재산이 두려웠어. 애태준이 나도 마찬가지라고 고백. 현우가 지제 새로 시작하자라고. 나는 침묵했다. 마음속 새 시작. 가능할까? 하지만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다. 돌아와 가족 사업을 제안했다. 내 회사를 기반으로. 그들은 놀랐다. 왜? 현우 아이디어야. 실제로 내 생각이었다. 용서의 첫걸음, 사업이 시작됐다. 초기엔 충돌이 많았다. 민준 형의 보수적 아이디어와 내 혁신이 부딪혔다. 이게 안 돼. 왜 안 돼? 대화가 드라마틱했다. 현우가 중재. 형들, 진정해. 그의 노력이 가족을 묶었다. 성공이 보였다. 하지만 위기가 왔다. 경쟁사의 공격. 내 과거 복수 행적이 드러날 뻔했다. 태준 형이 막아줬다. 민우 보호하자. 그의 행동에 감동했다.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들도 변했어. 20회의 원한이 희미해졌다. 현우의 결혼식에서 축하했다. 형, 내 덕에 여기까지 왔어. 그의 말에 눈물이 났다. 가족이 재결합되자 내 삶에 빛이 들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가끔 나타났다. 꿈에서 버림받은 나를 봤다. 용서했나? 자문했다. 현우가 형, 행복해? 물었다. 조금씩. 사업이 번창했다. 형제들과의 협력이 시너지를 냈다. 민준 형의 경험, 태준의 법지식, 현우의 창의. 나는 리더. 좋아, 이 방향으로 회의가 활기찼다. 하지만 태준 형의 과거 비리가 다시 떠올랐다. 언론이 파헤쳤다. 민우야, 미안해. 그의 사과. 나는 함께 이겨라고. 가족이 뭉쳤다. 위기를 넘겼다. 현우의 아이가 태어났다. 삼촌, 아이의 미소가 상처를 치유했다. 이게 가족이야. 20회의 고통이 의미로 변했다. 마침내 용서의 순간이 왔다. 가족 모임에서 말했다. 20회 전 너희가 나를 버렸어. 하지만 현우가 구했지? 이제. 용서할게. 눈물이 흘렀다. 민준 형이 안아줬다. 고마워. 동생아. 애태준이 새 출발이라고. 사업은 대성공. 하지만 진짜 성공은 가족의 화합. 현우가 형, 내가 구원자야 라고. 나는 웃었다. 아니, 너야. 20회의 여정이 끝났다. 원한에서 사랑으로. 삶의 교훈, 혈통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